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식 시장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 쪽을 봤을 때는 이제 대선도 껴있는 이제 9월, 12월이 결국은 대선을 전후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도 이제 시장 분위기가 많이 이제 저는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트럼프가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또 관세 얘기도 하면 인플레가 쉽게 못 꺾인다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단기 쪽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장기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못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또 결국은 최근 이제 계속 올라왔던 기술주들이 이제 조금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본부장님은 이제 주식 쪽으로 넘어가서 그런 이제 뭐 미국 대선이라든지 뭐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향후 이제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희가 매달 언급하는 쪽은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통화 정책만 놓고 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은 좀 완화적으로 금리 인하를 본인들이 패드가 판단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반대 사이드에 이제 미국의 재정 정책을 한번 보시면 사실 올해 연초만 해도 재정 정책을 조금은 이제 호키시하게 운영을 하겠구나. 아무래도 GDP 대비 적자가 굉장히 크고 더 이상의 부채 증가를 용인할 만한 그런 명분이 별로 올해는 없기 때문에 약간은 좀 긴축적인 재정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봤었는데 그게 무색하게도 굉장히 확장적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화 정책만 놓고 본다면은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하기를 희망을 하지만 재정 정책을 동시에 놓고 본다면은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물가 그리고 금리가 조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금리랑 최근에 이제 좀 쏠림이 심한 이제 기술주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전통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금리나 기대감이 좀 뒤로 후퇴된다면은 그런 주식들의 밸류에이션도 좀 무너질 가능성이 좀 없진 않죠. 그렇긴 한데 최근에 이런 테크주들이 상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은 저는 좀 사람들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좀 강하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IT 버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PC가 굉장히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하면서 미국인들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물론 이제 무너지긴 했지만 향후에 기술주들이 IT 버블 이후에 성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은 지난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미국의 노동 생산성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100% AI 발이라고 좀 단정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새로운 기술들이 인류 생활을 좀 변화시키고 조금 더 나은 생산성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숨어 있고 사실 저도 그게 어느 정도는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탑다운으로 볼 때는 약간의 뭐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쪽 섹터가 올해 중으로 본다면은 다른 섹터 대비 매력도가 좀 여전히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생산성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 이제 기술의 발전이겠죠. 분명히 이제 이런 흐름은 이제 맞는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체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때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과연 내가 AI를 이제 업무상 이제 얼마나만큼 쓰고 있을까 봤을 때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그게 익숙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의 하는 일 자체가 뭐 AI의 도움보다는 결국은 사람의 경험치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AI가 이렇게 좀 발전하는 이유는 저는 한켠에는 또 인구 구조도 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저희도 보면 뭐 젊은 세대들, 뭐 저희 직장 내에서도 이제 많이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누군가는 대체하려면 이런 기술이 이제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이런 일부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는 것 같다라는 뭐 생각도 듭니다. 근데 흔히 얘기하는 이런 대형 기술주 몇 개의 이제 시총을 보면 S&P 대비해서 한 25% 정도 되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보니까 뭐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30% 가까이 뭐 이제 되니까 이게 꼭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당분간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외의 섹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래도 조금씩 이제 뭐 뭔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섹터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시장 전망을 하면서 너무 그쪽
이슈로만 좀 몰아간 것 같긴 한데 위험자산, 특히 코스피 시장도 하반기에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올해부터 아마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장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좀 둔화가 되기는 하겠지만 어찌됐건 선진국의 거시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에 한국 시장 특히 수출주들을 많이 보시면은 수출 기업들이 이제 각국 로컬 시장에 납품을 하는 구조인데 대부분 현지 시장에서의 재고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져 왔습니다. 그게 2년 가까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뭐 특정 섹터에 제한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리스타킹 수요는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큰 틀에서 제가 하반기 때 국내 시장도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근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제가 특정 섹터를 언급한다기보다는 한국도 그렇고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수출 실적들이 다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지난 한 4, 5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가 미국 대선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앞으로도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IT 관련돼 있는 섹터 그리고 수출 관련돼 있는 섹터 그리고 기존에는 내수에 집중을 해왔지만 이 프로덕트들을 해외에 수출하는 구조로 바꾸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나 뭐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중에 일부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글로벌화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하반기에도 좀 여전히 유지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